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김사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 보낸 시간이 새벽 3시네요. 잠을 요즘 9시에 자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수면 패턴을 한동안 바꾸고 다음 검사 결과를 보자고 해서 일단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하고 특별한 사연을 보냅니다. 아주 붕어 형한테 보낼 적당한 사연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태생은 제주도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포에서 5년을 살고 남양주에서 25년을 살고 그 뒤로 독립해서 수원에 정착해 살고 있네요. 부모님은 남양주 계속 살고 계시고 부모님은 이사 한 번은 안 하고 25년 넘게 아직도 거주 중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엔 둥지가 없고 지방이 먹이가 없다. 그 먹이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야근이 아예 없어서 너무 좋은데 부산 쪽에 사무소를 새롭게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사무소가 생기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클린은 만들어지고 일본 회사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왕래도 종종 있겠죠. 제 주위 친구들한테 결혼한 애들한테 뒷날리지만 지방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파주, 충남, 김해, 대구, 춘천 각 지역 흩어졌죠. 시집장가 가면서 파주 거기 북한 아니야? 대구 거기 아프리카 아닌가? 솔직히 수도권 답답하긴 합니다. 제일 살고 싶은 지역 부산 바닷가 쪽. 서론이 길었는데 회사에서 가라 하면 가는 거긴 한데 서울에 둥지가 없고 지방에 먹이가 없으면 그 먹이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닌지. 한마디로 저는 수도권에서 거진 30년을 살았네요. 지방에도 대구에도 편의점, 버거킹,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 있지 않나요? 집값도 싸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다들 수도권에 집착하는지. 지방 살기 어때요? 대구, 부산, 김해 등등. 지방으로 회사를 이제 옮길 것 같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지방의 회사가 이제 이주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부산이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산이 이제 제조를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회사를 옮긴다고? 이해가 안 되긴 하네. 부산은 지금 부산에 있던 기업도 옮기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건실하게 있던 기업들도 다른 지방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부산에 회사를 짓는다고?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갈 수 있다는 건 아니네요. 아직 간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네요. 그 주변 친구들은 결혼해가지고 타 지방으로 갔다 이 말이죠.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서울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지방을 걱정하잖아요. 지방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서울이나 수도권이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돈이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생각보다 돈 있고 넉넉하게 사는 분도 많지 않잖아요. 사카님도 아시겠지만 그 자취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집 가본 형편없습니다. 님은 좀 나은 편이에요. 님은 그래도 부모님이 좀 자산이 있고 님도 좀 가진 게 있으니까 나은데 님과 그 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님 나이 때 모은 돈 없는 사람 태반이야. 어디서 살지 이게. 오피스 전세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세 살려면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대출로 커버 안 되잖아요. 그 청년 정세자금 대출로 커버 안 되죠. 완전히. 광교로 가면 비쌀 텐데. 광교 진짜 비쌀 텐데. 웬만한 서울대보다 많이 비쌀 텐데. 대출에 산다는 거는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카님. 사카님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좀 여유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면 나이 먹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님이 봤을 때 그런 친구들 보면 걱정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카님 주변 나이대 친구들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착 못하고 계속 월세살이 하고 대출받아 생활하는 거 보면 저런 나이 먹고 돈 없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텐데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이게 오히려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힘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물론 서울에 나고 자란 분들이나, 91년생이고 34살이네. 근데 34살인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저 친구 나중에 문제 생기겠다, 그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님도 아시겠지만 서울권에서 일한다고 해서 돈을 다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많은 거지. 일자리 숫자가 많은 거지. 무조건 억대 연봉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 억대 연봉자가 서울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억대 연봉 보는 사람도 서울 안에서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막상 이제 월급쟁이 수냐를 비교하면 크게 차이 안 나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 안 난다고. 물려받는 거라고요. 근데 물려받을 집이 있냐고 그 사람들. 아니 물려받을 집이 있냐고. 물려받을 집이. 물려받을 거 없어요.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형편 다 뻔해. 대부분 흑수저입니다. 사건이. 대부분 흑수저예요. 은수저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려받을 수 있는 집, 그 지방의 썩다리 집입니다. 조도 안 가지는 거. 참, 누가 누굴 걱정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수도권에 쭉 살았던 분들이 지방에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님이 수도권에 얼마 안 살았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괜찮은데, 님도 이미 수도권에 거의 모든 세월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거의 30년을 서울이나 수도권을 이제 지냈는데, 수도권 빠싹하잖아요. 길도 다 알고 어딘지 뭐 알고 다 가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을 간다고 치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대구 부산만 가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적응하는 거. 적응하는 거. 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오는 거를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못 살아서 힘들다기보다는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텃세가 있어요. 이게 지방은. 그러니까 님은 사투리 안 쓸 거 아니에요. 표준어 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로 텃세 부리는 사람은 많이 없긴 한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방 정서를 님이 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부산을 가면 부산 분들 굉장히 좀 까칠합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까칠합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부산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내가 봐도 무서워요. 말이 좀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지만 말이 그렇게 엄청나게 세다? 저는 그런 말은 살면서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은 경상도지만 그래도 알아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 약간 경상도 억양이 있을 뿐 대부분 표준을 씁니다. 방언을 안 써요. 근데 부산은 방언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좀 욕을 섞어서 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말이 좀 거칠어요. 그런 것도 적응해야 돼. 그런 것들. 이게 그런 거 뭐냐. 막상 내가 부산에 관광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부산에 어떤 그런 명소를 가는 거하고 내가 거기 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리고 부산은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산은 지금 젊은 인구가 가장 빠져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 부산의 별명이 뭐예요?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 그 배정남씨 정도면 정말 말이 순한 편이에요. 부산이 순한 편입니다. 예. 그건 뭐 센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일자리만 있고 적응만 한다면 지방도 괜찮습니다. 예, 그건 막 드릴게요. 님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한 충분한 벌이가 되고 지방 사람도 적당히 올릴 수 있으면 지방 괜찮아요. 대구 부산 괜찮습니다. 대구 부산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대구 부산 싫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에서도 이제 이탈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구가 뭐 없다 이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 인프라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소득을 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일자리일 겁니다. 왜 아까 수도권은 둥지가 없고 지방은 먹이가 없다. 그 먹이가 일자리고 둥지가 아마 집일 거예요. 그리고 대구 부산도 집값이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변두리는 괜찮은데 안쪽으로 더 비쌉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다가 그래 대구 부산이면 광역시다 하더라도 지방이잖아. 싸다고 생각했다가 싸대한 대 맞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해수남 쪽, 해안가 쪽이 좀 비싸고요. 그건 아실 테고. 그리고 대구 같은 수성구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수성구가 비싸다고 알고 있고 다른 데가 비싸다는 건 잘 몰라요. 일단 중구랑 달서구 쪽, 그 신청사 있는 곳은 비쌉니다. 그 수도권 그 인근 지역과 비슷합니다. 신도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보통 그래도 뭐 대구 부산이 지방이니까 싸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구 부산 충분한 인프라 누리려면 시내권 안에 살아야 돼. 근데 시내권 비쌉니다. 왜 비싸게? 시내권이니까 당연히 인프라 좋고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지하철도 있고 역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에서 만약에 괜찮은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경우에 6장 정도 있어야 돼. 한 장이 1억. 일단 광역시 브랜드 아파트 아닌 게 없어요. 브랜드 아파트 아닌 게 없습니다. 부산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마 바닷가 뷰 때문에 그랬어요. 바닷가 뷰 때문에. 예. 뷰가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뷰를 포기하면 집값 싼 데도 있어요. 부산은 있잖아요. 저분 메소드님 부산 부심 만렙이고 저분 얘기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정작 저분은 30억 아파트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이 왜 비싸냐? 부산은 바닷가의 뷰 부심이 장난 아닙니다. 해수남이 그 바닷가를 다 띄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교통이 불편해요. 가장 밑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한참 내려와야 돼, 이게. 네. 한참 내려야 돼, 한참. 그 남천 상위 비치타운도 한참 내려야 됩니다, 부산에서. 한참 내려와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교통은 사실 좋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경관이 좋으니까. 그 어떤 뷰나 경관이 모든 거 다 커버합니다. 네. 사실 타 지역 이동할 때는 불편합니다. 부산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그 가장 밑이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봐. 아무튼 일단 집값은 싸진 않습니다. 일단 뭐 대구 부산 광역시는 나름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도권에 비하면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 광역시에서 나는 집 같은 집 구하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월세는 좀 싼 건 있어요. 월세도 근데 요즘에 다 올라갑니다. 월세도 싸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월세 싼 것도 광역시는 안 싸고요. 지방이나 이제 좀 변두리 가면 싸고. 네. 광역시는 싸지 않습니다. 월세가. 네. 요즘에 월세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월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 왜 그 지방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가려고 하면 왜 가려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 대구 부산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 산업 현장이에요. 산업 현장. 공장이에요. 공장. 서울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직과 서비스업, 하이트칼라 쪽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대구나 부산 쪽은 그 블루칼라입니다. 블루칼라. 제조업. 그러니까 대구에는 사실 뭐 좋은 일자리 별로 없어. 근데 대구 인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 예를 들어 경산이나
경산, 영천, 구미 1시간 안쪽으로 다 가거든 대구 안에서. 그래서 구미에서 이제 직장 구하고 이제 퇴근할 때 대구로 다시 오고 이런 곳이 많아요.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양산이나 이 김해 쪽 일자리 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을 거야 이게. 근데 지방은 프린터족 하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족은 지방에서는 잘 안 나온 얘기입니다. 프린터족은 오로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울이니까. 서울이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프린터족 하는 전제 조건이 알바 자리 많아야 돼. 근데 지방 알바 자리 별로 없습니다. 가장 차이 나는 게 사실 뭐 그런 가장 차이 나는 게 내가 봤을 때 화이트 칼라 일자리하고 알바 자리야 이게. 이 수도권하고 서울 쪽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밑에 지방하고 차이 나는 게, 왜냐하면 프린터족이 뭐예요? 뭔가 이제 소속 안 하고 파트타임 이래가지고 딱 벌만큼만 버는 거잖아요. 지방은 보통 공업단지 공장은 프린터족 하기 안 좋잖아, 맞죠? 보통 공장은 이제 잔업도 있고 주말은 아니지만 평일에는 거의 출퇴근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프린터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우가 봉급이 적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공이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면 돈이 좀 됩니다. 근데 그런 쪽을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보통 그런 쪽 일 안 하려고 하지. 근망이 나쁘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부품 많치다 보니까 쇠 많치다 보니까 이게 뭐 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그냥 그런 거야. 뭐 지방처럼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면서 그냥 프린터 쪽 하면서 돈 안 모으고 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수도권. 그러니까 보면 내가 좀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지방에 서울로 가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공장 같은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삼성이나 어떤 그런 삼성 생산지도 있긴 하지만 서울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서울은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그런 서비스업이나 그런 소비관리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단점은 공업으로서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공업적으로. 서울도 요즘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서비스업인 사무직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프리터적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모아요. 돈을 많이 못 모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끝나요. 프리터적이 가장 약점이 그겁니다. 프리터적이 뭐예요? 프리하게 일하면서 나는 딱 생계에 필요한 최저 자금만 벌고 그걸로 먹고 살겠다, 현재만 충실하겠다, 그겁니다. 뒤로 안 보겠다는 거죠. 뒤로 안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말고 뒤가 없다는 거지. 뒤가 없어요. 살고만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 서울에 진짜 많다니까 이게. 이 프리터족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도 프리터족이 나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어. 왜 나이 먹으니까 알바가 안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노후 대비 전혀 안 했죠. 버는 돈은 없고 알바 안 구하면 막히는 거죠 이게. 생각해봐. 나이 먹어서 알바 구하기 쉽겠냐고. 젊어서 있는 써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알바 구하기 쉬운데, 지방은 힘들 겁니다. 지방은 프리터족 힘들 겁니다. 그리고 프리터족 할 거면 그냥 위에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에 계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보통 프리터족 하기 가장 좋은 일자리가 뭐예요? 배달이잖아요, 배달. 사관이 배달이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프리터족 하려면 일을 여러 가지 구해야 되는데, 지방은 그런 거 한 가지 제대로 된 거 구해서 그냥 쭉 하는 거지, 여러 개를 구하기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구해서 하기에는. 확실히 이 지방 쪽은 N잔너는 많이 없어요. N잔너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뭐 수도권보다 많이 없어.
굳이 N잡을 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 잡고 꾸준하게 일하면 그래도 저 윗지방보다는 돈이 적게 나가잖아 이게. 그리고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본가에서 생활하면 이제 생활비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다르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면, 지방에 서울 가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지방에서 그냥 계속 일자리 구해서 일하는 사람도 입장도 이해가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한 쪽은 지방에서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봤을 때는 좀 윗지방인 분들이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 뭐 청년배수 400만 일하잖아요. 그 400만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이 서울이나 수도권이에요. 내가 봤을 때 한 250만 그쪽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지방이 노는 사람이, 청년이 노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윗지방이 많을까요? 청년들이 어디가 많아요? 지방이 많습니까? 수도권이 많습니까? 수도권이 많아요. 수도권이 지금 그 청년들 인구를 다 가져가고 있다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었네 이게.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아마 그쪽이 많을 거예요. 노는 사람도. 왜냐면 지방에서 논다고 하면 부모님들부터 가만 안 놔두거든 이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님은 부산 내려오면 안 돼. 님은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사연자분한테 간략하게 소개시키자면, 저분이 약간 보통 사람들 많이 달라요. 저 사람은. 저분 보통 사람의 어떤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가님 잠깐 얘기 되겠습니까? 님의 어떤 그런 좀 몸 상태에 대해서 약간 얘기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연만 보면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이 작가님은 그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뇌전증. 만성 뇌전증을 앓고 있고 아직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뇌전증은 사실 완치가 안 됩니다. 뇌전증이라 말하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옛날로는 이제 간질을 부릅니다. 간질은 사실상 완치가 안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저분이 그래도 그동안 어릴 때부터 수술 받고 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최근에 와가지고 발작을 한 2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2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좀 즐기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렇다고 저분이 개를 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분 쉬어도 되는데 계속 일을 구해요. 노는 거 싫어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저녁에 자가지고 3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저런 이제 뇌전증 환자들은 늦잠 자면 안 됩니다. 뇌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항상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발작을 안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완치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무리가 없다면 사실 뭐 괜찮은데, 문제는 저분이 부상하면 혼자잖아. 혼자. 에이, 메소드는 잘 몰라. 봐봐, 이게 이렇다니까. 봐봐, 일반 사람들은 뇌전증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뇌전증이나 옆에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부상하면 혼자일 거 아닙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부모님 걱정하니 그래요. 만약 이분이 뭐 일반 사람이면, 그래 너 나이도 먹었으니까 뭐 거기 직장 구하면 혼자 살면 되겠네, 너 나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런 뇌전증을 앓았던 분들은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도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 반대하실 거예요. 그 누나도 있는데 누나도 반대할 겁니다. 아마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부산 가면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물론 가서 뭐 사람 사귀고 만들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혼자 사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기 가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도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많은,
많은 지금 사는 곳 있죠. 광교. 여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멀리 가는 것보다. 나이 먹어 새로운 거 적응하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자꾸 제가 좀 나쁘게 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에 님 뭐 큰일 겪은 적도 있고, 아무래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수도권 생활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산은 또 문제가 뭐냐, 부산은 일을 좀 빡세게 합니다. 수도권이 확실히 일이 널널합니다. 예. 지방은 잔업도 많고 일을 좀 힘들게 해요. 경상도가 약간 일을 좀 험하게 굴립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좀 오라벨 따져가면서 일을 시켜요. 오라벨이 확실히 수도권이 좀 많아. 지방은 오라벨 없는 것도 많아요. 님은 오라벨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뭐 내가 뭐 사정이 있어 일찍 가야 된다고 하면 봐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 혼자 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일하는 거 안 보이나? 자꾸 그렇게 개인 사정 얘기하면서 빠지면 우리 같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님도 알겠지만 이 사회라는 게 내 어떤 개인적인 현실을 다 이해해줘 보듬어준 것이 없잖아요. 기왕이면 근무 환경이 좋은 데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거. 님도 한번 생각해요. 그동안 직장 구하면서 그나마 좀 그런 게 괜찮을 때가 수도권이잖아요. 님이 뭐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저분이 뭐 동료심이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안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까 뭐 동탄에 뭐 청약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동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동탄도 수도권 아니에요? 아니 부산에 사는데 그 아예 동탄 청약 됐다 쳐. 뭔 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리고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생각해야 돼. 거리가 엄청 멀어 이게. 저분 부산 광신도 네, 벙어리 한번 드릴게요. 저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노인과 받아 되는 거예요. 아, 저분도 맞다. 나이 좀 있는 분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좀 요목적으로 대입해보니까 좀 가닥이 잡히죠.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은 거하고 현실로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예. 접목을 시켜보니까 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죠. 위험 요소가. 예. 이게 노동 환경이라는 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부산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부산의 굴지 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떻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부산에 이제 기업도 있는 거 다 내보내 그 자리에 아파트 짓는 거 보일 겁니다. 드론 찍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 회사, 철강 회사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났다거나 뭐 경영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YK스트는 굉장히 그 재무제표 좋아요. 괜찮은 회사야. 근데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들어서면서 근로원들이 바퀴도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퀴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퀴들이 기업인데 기업들이 지금 보따리 싸고 있어요. 거기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층으로.
부산 가면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사람은 없고 아파트만 있어 그냥. 바닷가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게 그런 거야. 막상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막상 우리가 뭐 유튜브나 TV 같은 거 볼 때는 막 부산이 예뻐 보이긴 해. 근데 막상 살아보면 늘상 보면 거기서 거기야 이게. 바닷가도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육지 사는 분들이야 바닷가 막 보고 싶고 그러지. 맨날 보면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지겨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이제 육지에 사는 분, 내륙에 사는 분들은 바다를 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근처 없으니까 바다 그립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어릴 때부터 바다 끼고 살았던 분들은 바다 냄새만 보더라도 소금기만 보더라도 지겨워 이게. 그 바다 비린내도 있거든요. 바다가 굉장히 냄새가 있잖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바다 살아보시면 아세요. 그 바다 해조류 그 비린내 그 장난 아니거든. 그게 몸에 배기면 안 없어져 이게. 굉장히 지독해 그것도. 아무튼 그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지금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 없으면 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나이 먹고 있잖아요. 환경 옮긴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굳이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는데 옮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 살고 있어. 대구에 살 문제 없어. 그럼 굳이 서울 갈 이유 없어요 여러분. 나이도 먹었잖아. 맞죠? 뭐 젊었을 때야 우리가 이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뭐 옮길 수 있는데 나이 먹고 옮겼다 괜히 낭패 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나이 먹은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그러면 안 옮기기 좋아요. 안 옮기기 좋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광교 살고 있지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편한 것도 있고 좋잖아 이게. 그럼 여기 살아야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내가 도저히 답이 없다. 끔찍하다. 그럼 딴 데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면 살아야죠.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더 이상 그 병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